5월 24일 장 마감됐습니다. 마감 가격 토대로 해서 오늘 장 총정리하고요. 또 다음 주를 위한 준비 또 해보도록 합니다. NTN 상상클럽 신기용 대표와 토러스 투자증권 영업부 박준현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이슈 잡혔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보험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요. 실적이 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이다라는 한 가지 호재 잡혔고요. 우리 금융이 민영화 또 나선다라는 이슈가 또다시 불거졌던 오늘입니다. 금융주들 어떻게 보면 좋을까? 점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기용 대표님, 네. 추세를 완전히 돌렸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거 오늘의 상승을 좀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적인 효과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하반기부터 해도 좋겠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기관들 쪽에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취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있어서는 실적이 좀 상당히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평가와 더불어서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근데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오늘도 금융주에 대해서는 특히 은행주에 대해서는 좀 매도 포지션을 취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아직까지는 추세를 완전히 좀 돌려놨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좀 있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은행주는 지금 두 종목이 있는데요. 하나금융지주하고 기업은행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기술적인 흐름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금융지주를 보시면 좋겠는데 하나금융지주는 앞으로 향후에 지켜내줘야 될 자리를 36,000원 구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약 한 4만 원 정도 그렇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저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 4만 원 있는 데까지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계속 보유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은행입니다. 하나금융지주의 경우는 이번 달 들어 좀 많이 올랐는데 예. 기업은행은 횡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기업은행이 제대로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좀 메리트가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아래쪽 12,200원 있는 자리를 지금 하단 방어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12,200원에서부터 13,200원 있는 자리까지 구간을 좀 설정을 하시고요. 거기 있는 자리에서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나가시는 그런 전략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은행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한 어느 정도까지 좀 내다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측면으로 기간으로 본다 그러면 기간적으로는 한 10거래일 정도 이 정도 네네네. 보시면서 목표치, 네. 예, 목표치는 13,200원 정도 그 정도를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월에 있었던 고점 부근까지는 지금 추세로 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이제 비축되어 있다라는 설명이신 것 같아요. 금융주 전반 가운데서는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우리금융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박준현 사장님과 함께요. 이 우리금융 과연 이번에는 민영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 이제 궁금증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시도가 있었던 것 같고 이명박 정권 때 거의 3번에 걸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 좌초가 됐습니다. 이번 이슈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일단 호재인 건가요? 예, 일단은 민영화 이슈가 그동안에 이제 우리금융 주가에 상당히 좀 영향을 끼쳤던 게 사실이고요. 일단은 우리금융지주의 그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우리은행장인 이순우 은행장을 현재는 이제 CEO로 내정했다. 이 뉴스가 상당히 좀 시장에는 호재로 받아들여졌던 걸로 보입니다. 일단 기관에서는 170만 주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네. 일단 하반기로 갈수록 사실 그 추가 경정 예산에 따른 어떤 정책에 따른 어떤 경기 부양책 거기에서 이제 은행 자금의 중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었고요. 지금 실적도 어느 정도 하반기로 갈수록 순이자 마진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투자 심리는 좀 긍정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은행주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의 의구심들이 아직도 좀 남아 있다는 부분이죠. 여전히 아직까지도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에서 100% 벗어났다라고 보기도 좀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들이 계속 은행주를 순매수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ECB의 금리 인하라든지 그 그리스가 신용 등급이 이제 상향됐다든지 이런 어떤 리스크 부분이 좀 완화되는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차트 잠깐 보면서 아주 그렇지만 또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소간은 좀 난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대응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만 보시면은 사실 오늘의 모습을 자기 좀 짐작하기는 힘들었었는데요. 맞아요. 네, 오늘은 이제 거래량을 내면서 지금 보니까 상당히 좀 좋은 모양을 하고 있고요. 지금 12,000원대에 이제 60일선 매물벽을 이제 돌파하느냐, 이게 월요일 날 이제 돌파가 되느냐의 문제일 것 같고요. 예. 우선 1차적으로는 13,000원대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민영화 이슈가 뭐 꾸준히 시장에 흘러나오고 실질적으로 KB금융과의 어떤 뭐 합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착착 진행이 된다면은 14,000원대까지를 일단은 목표가로 삼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저가에 매수하신 분들 같으면 13,000원 넘어가면은 분할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글로벌 경기 시장이 회복이 돼야 금융주들이 또 날개를 달고 올라가겠죠.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호재거리로 인해서 60일 이평선 우리금융이 이제 조금 더 돌파가 된다면 14,000원 선까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거라는 전략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에 대한 시각 들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고 시그네틱스, STS 반도체 최근 들어서 흐름이 강해요. 사실 지난 1분기에 뭐 다른 업체들은 물론이지만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의 그 실적은 정말 너무나 안 좋았는데 이 기대감이 하반기에는 개선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또 초점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경 대표님, 네. 이미 많이 오른 걸까요? 이걸 미리 알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들고요. 지금이라도 관심 가져야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바일 메모리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여파에 의해서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물론 그 부분은 실적과 같이 맞물려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전부 하반기에는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뭐 8% 이상 상승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졌고,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데요. 그 중에 제가 종목을 두 가지 종목만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는 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부터 한번 기술적인 흐름을 가지고 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SK 하이닉스를 지금 일봉 차트가 아니라 주봉 차트를 가지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이었어요. 작년 고점을 형성을 했던 자리가 금액적으로 약 한 3만 원 정도 라인선이었는데 3만 원 있는 자리를 지금 돌파를 하면서 주봉으로 지금 계속 위쪽으로 상승으로 움직여 나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있는 자리를 이제부터 지지권역으로 좀 보신다 그러면 약 한 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좀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저는 이제 시그네틱스를 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역시 주봉 차트의 흐름으로 보시면 좋겠는데 주봉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위쪽으로 돌파를 해서 움직여 나가면서 거래량을 수반해서 움직여 나가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시그네틱스는 3,450원 있는 자리에서 위쪽으로 약 한 4,200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상승으로 움직여 나갈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하이닉스와 그다음에 시그네틱스 두 종목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냐면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근 근래에 외국인들 쪽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시그네틱스입니다. 시그네틱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다소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취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기관들도 그동안에 꾸준히 좀 매수를 취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SK 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이 100만 주 이상 순매수를 취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과 기관들 쪽에서 동반 매수가 일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업황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매수를 유입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SK 하이닉스와 그다음에 시그네틱스 요 두 종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계속 관심 있게 보셔도 좀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IT 가운데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의 긍정적인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예전에 IT 업종 하면 뭐 삼성전자, LG전자 비롯해서 스마트폰 관련한 그리고 그 안에서도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 이렇게 짚어드렸는데 물론 교집합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반도체 후공정 부분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준현 차장님도 긍정적인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 가운데서도 제일 좋게 보시는 거 이 종목도 좀 점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일단은 뭐 오늘 그 최근에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이 이제 2분기에 가동률 회복이 될 것이다. 시그네틱스가 이제 가장 실적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안정적인 종목인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주가도 뭐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잘 그 다져왔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들의 수급도 상당히 좋았고요. 일단은 제가 차트 나중에 보면서 일단은 그 대응 전략을 좀 짜드리도록 하겠고요. 네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역시 하나 머티리얼즈가 이제 코스닥 그 예비심사 청구를 했다. 뭐 이런 지분가치 증대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데 시그네틱스 잘 보시면은요. 대개의 경우 이제 매수의 타이밍은요. 제가 봤을 때는 21선과 61선을 거래가 나면서 이제 뚫어내는 자리에서 일단은 들어가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이제 매수를 되게 이렇게 시세가 나는 구간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은요. 물리는 구간도 다 여기서 물리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주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격이 멀어질수록 사실 위험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뭐 막 추격해서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다소간 좀 주가가 눌려줄 때 들어가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뭐 밸류에이션만으로만 본다면은 시그네틱스는 모바일 수요가 늘어날수록 일단은 매출과 이익이 늘어난 구조이기 때문에 단위 가격이 4,000원까지는 뭐 무리 없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바로 날아가 주면 참 좋은데요. 이게 이제 가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주가를 싸게 잡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다소간 장중에도 노리셔야 되고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기대감이 항상 먼저 앞서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 때문에 따라잡다가 밀렸을 때 다시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손절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다소간 눌릴 때 사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일단 4,000원까지를 일단은 목표가로 볼 수 있겠다라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추세가 이어간다면 4,000원을 목표로 잡고 대응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박준현 차장님께서도 신경 대표와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종목으로는 반도체 관련주 가운데 시그네틱스 꼽으시는 거예요? 예, 일단은 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시세가 많이 났고요. 예. 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시면 사실 크게 먹을 게 없습니다. 일단은 시세 초기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고객분들에게는 또 그 투자자분들에게 3,200원대 일단 매수를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네. 일단은 지금 시세가 난 구간에서 무리하게 따라잡기보다는 다소간 밀릴 때를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이슈를 놓고 두 전문가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도 최선호주는 조금 다르게 말하는데 두 분께서 오늘 한 목소리 내주고 계시네요. 단 지금 이제 시세가 분출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눌림을 이용해서 접근해보자라는 의견은 꼭 기억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이제 다음 주를 내다봐야죠. 다음 주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시간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는 우리 시장 전략을 세울 때 뭘 봐야 될까? 신경 대표님. 네. 일본 쪽에 계속 거슬리네요. 어제도 그렇게 밀리더니 오늘도 뭐 그냥 반등에 나서긴 했지만 그냥 썩 뭐 그렇습니다. 어제 하락 예. 뭐 감안한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변수들 유념해둬야 될까요? 그러니까 역시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대외적으로 해외 시장,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움직여 나가느냐, 그게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일본 증시의 흐름이 어저께 아주 급락으로 움직였고, 오늘도 급등락을 연출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분봉 차트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차트 흐름을 보면은 어저께 일본 니케이 지수가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아주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늘 아침 장 시작할 때는 약 한 2.5% 상승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오전장에는 보여지다가 오후장에는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3% 정도 하락으로 움직이다가
결국 종가상으로는 플러스 0.89%로 마무리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뭐 미국 시장과 같이 연계된 부분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데 출구 전략과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일본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우리나라 시장도 다소 좀 변동성이 강화되는 그런 다음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을 보면 다행스럽게 2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해 있는 1960포인트는 방어벽을 구축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1960포인트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가 되겠고요. 1960포인트를 지켜낸다 그러면 시장은 1960에서 2000포인트 사이에 박스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 1960포인트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은 좀 더 염두에 좀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어느 정도 방향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다소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에 접근하는 게 지금 현재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수적인 관점 가운데서도 또 어떤 업종으로 어떤 종목으로 또 관심을 가져야 할지는 박준현 차장님의 좀 도움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관심 갖고 계세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이 달러 강세, 엔화 약세, 중국 경기 부진 이 이제 3박자입니다. 네. 이거는 뭐 시장이 올라가기 힘들겠죠, 아무래도요.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가끔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거는 뭐 그런 빅 랠리는 일단은 접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구간에서 이머징 증시가 랠리를 펼쳤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은 박스권에 갇힐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올라갈 때는 2천에 가까이 온다면 일단은 차익 실현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또 크게 밀릴 일도 없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경상도지 흑자를 이어가는 구간에서는 장이 급락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0에 가까이 올 때는 일단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자. 일단 박스권에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박스권이 이제 깨지기 위해서는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재정 부분에서 어떤 긴축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재정 긴축이 이제 완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에 급격한 엔저 부작용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지금 아무래도 이제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참의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폈습니다만은 수입 물가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이 오히려 표를 깎아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엔저가 일단 둔화된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이 지금 주도주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막상 이렇게 베팅할 만한 어떤 자산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 이익의 안정성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최근에 통신 섹터가 강한 이유도 결국은 기업 이익의 안정에 베팅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기업 이익의 안정성 그리고 엔저 둔화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업종을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기업 이익의 안정성 부분에서는 전기전자 업종, 음식료 제약 업종을 다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저 둔화라는 관점에서는 자동차 부품 쪽 그리고 또 수산물 가공업 이쪽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종목군을 좀 뽑아봤는데요. 일단 오늘 삼성전기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까 세계 시그네틱스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일단 한번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평화중공이 여전히 저평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쪽에서 최근에 CJ제일제당이 주가가 좀 많이 밀렸죠. 뭐 CJ그룹의 어떤 뭐 수사 부분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주가의 하락은 상당히 좀 지나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국 도시와 수혜주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성수기에 들어가는 이제 국순당 같은 종목 그리고 수산 가공품 쪽에서는 사조시푸드가 가장 지금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제약주 가운데서 광동제약을 일단은 탑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업종 그리고 종목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MTN 상상클럽 신기용 대표와 투러스 투자증권 영업부 박준현 차장 두 분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